너 통장에 100만 원은 있니? 저 10억 있는데 어머니 통장엔 얼마 있어요? 뭐? 10억? 시모가 제 통장에 있는 10억을 보자마자 제 앞에서 싹싹 빌고 있네요. 저는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는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주말에는 웨딩홀 상담을 다니고 드레스숍을 돌아다니며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비교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회사 일로 피곤해도 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 너무 설레고 좋아서 피로가 금세 사라졌어요. 남자친구는 꽤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꼭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와서 우산을 씌워주곤 했죠. 오늘도 고생 많았지? 비 맞을까봐 걱정했어. 오빠도 바빴을 텐데 어떻게 왔어? 아니야, 오늘 일찍 끝나서 그래. 우리 민지 비 맞으면 감기 들어서 안 돼.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든든한 사람이었죠. 늘 저를 따뜻하게 챙겼어요. 근데 웨딩홀 견적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 부담될까봐 걱정돼. 다른 곳 또 가보자.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괜히 허세 부릴 필요 없잖아. 그래, 중요한 건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둘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서로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맞춰가는 게 진짜 결혼 준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예비 시모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날도 시모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민지 너는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너무 말랐어. 네,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살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도 신부가 너무 마르면 보기 좀 그렇잖아. 든든히 잘 챙겨야지. 네, 걱정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보여주기식 허세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마르면 웨딩드레스 입으면 더 이쁘잖아. 뭘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얘기했어요. 시모에게 예의를 지키되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을 사사건건 관여했어요.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인 줄 알았는데 대화의 끝은 늘 간섭으로 흘러갔죠. 민지야, 웨딩홀은 결정했니? 아직 상담 중이에요. 예식 분위기나 예산 맞춰서 조율하려고요. 그래, 너무 비싼 데는 오버야. 그렇다고 너무 싼 데 하면 별로고. 너가 잘 알아서 고르겠지만. 네, 적당한 선에서 결정할게요. 드레스는? 드레스도 아직이니? 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신부는 단아해야지. 네, 알아요. 저도 화려한 거 안 좋아해요. 그래, 괜히 눈에 띄겠다고 요란하게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요란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잘 고를 거예요. 제 결혼식인데 제가 더 잘 알죠. 그래, 뭐 너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근데 너 혹시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요즘 다들 안 하긴 하던데.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오빠가 예단 안 해도 된다던데요. 저랑 오빠는 실속 있게 하자고 얘기했어요. 서로 부담 없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건 뭐 그렇지. 부담 없는 게 낫지. 저의 말에 시모는 짧게 헛기침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결혼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둘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대처만 잘하자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는 시모가 그저 성격이 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점점 더 묘해졌어요. 겉으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대화 끝엔 꼭 한두 마디씩 찜찜한 말이 섞여 있었죠. 하루는 시모가 저에게 집에 와서 과일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도 감사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시모는 선물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런 건 안 해도 돼. 대신 예단은 준비하면 좋겠는데. 예단이요?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안 하기로 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남들 보기에 체면이 있잖니. 신부 쪽이 너무 소홀한 것 같으면 보기 좀 그렇잖니. 어머님, 체면도 중요하지만 서로 부담 없는 선에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 싶었거든요. 오빠에게 얘기해봤지만 돌아온 말은 늘 같았어요. 엄마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원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잘 얘기할게. 스트레스 받지 마. 저는 이 결혼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예비 시모와 함께 결혼 예산 이야기를 하던 자리였죠. 처음엔 평범했어요. 식장 비용이 어떻다, 혼수는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갔죠. 그런데 대화가 한창일 때 시모가 느닷없이 제 재정 상태를 들먹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돈을 너무 펑펑 써.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아, 네.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 봐요. 그럼 있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모아둔 돈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 모르니? 맞아요. 사랑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통장에 1억 정도를 있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시모의 말에 제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 10억 있는데요? 어머니 통장은요? 처음엔 시모가 제 말을 믿지 못했어요. 저를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뭐? 10억?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니? 그게 진짜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그럼 어머님, 지금 바로 꿇으셔야겠네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찍힌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자 시모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멎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잠시 후 정말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세상에, 진짜였어? 미안하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괜한 소리를 했네. 어머님, 무릎 꿇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으로 사람을 재는 건 그 돈보다 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에게 사이다 한 방을 날렸습니다. 사실 시모와는 처음부터 무언가 삐걱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날은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모의 집을 처음으로 찾았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문 앞 유리에 비친 제 머리카락을 한 번 더 정돈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엄마 조금 까다롭긴 한데 진짜 괜찮은 분이야. 금방 마음 여실 거야. 나야 뭐 진심으로 다가가면 되겠지. 남자친구의 말에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모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모는 미소를 지으며 반기더라고요. 어머,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진으로 볼 때보다 키가 작네. 실물이 더 낫다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뭐 그래요. 말로 와도 되죠?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잠시 후 시모의 시선이 제 핸드백에 머무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가 슬쩍 손가락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 그거 진짜니? 그럼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순간 시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난 또 체면 떨어지게 가짜인 줄 알았네. 근데 그 가방 비싼 건데 선물로 받았어? 네. 어머, 좋겠네. 첫 만남부터 핸드백 얘기부터 꺼내는 모습이 썩 달갑진 않았지만 저는 첫 만남이라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어요. 그래, 어서 앉자. 밥부터 먹으면서 얘기하자. 근데 아빠는 왜 안 보여? 아빠는 좀 늦는데 우리 먼저 먹자. 어서 앉아요. 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무언가 기분이 쎄했지만 첫 만남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입맛에는 좀 많니? 네,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시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이미 저를 평가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단둘이 지냈어요. 그 말을 하자 시모의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아주 천천히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아, 그래. 어머니 혼자 키우셨구나. 그 말투에는 위로나 공감보다는 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립심이 강해요. 혼자서 잘 버티는 법을 배웠어요. 시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공감이 아니라 어떤 판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인사 자리가 아니구나. 시험이구나. 그리고 그 시험, 저는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 후부터 시모는 마치 이력서를 검토하듯 질문을 이어갔어요. 일은 무슨 일해? 중소기업에 다녀요. 일은 꽤 안정적이에요. 순간 시모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곧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 우리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어머,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학교라도 좋은 데 나왔나? 아, 저는 고졸이에요. 대학은 그냥 안 갔어요. 대신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말을 하자 시모의 눈이 커지더니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유, 고졸? 어머, 학벌까지 우리 아들이랑 너무 차이 나네. 세상에 고졸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저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경험이 많습니다. 시모는 대답 대신 물잔을 들었어요. 잠시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시모가 말을 꺼냈죠. 그럼 중소기업에다가 모아둔 돈도 얼마 없겠네. 통장에 1억도 없는 여자는 우리 며느리로 안 받는데. 시모는 농담을 하듯 얘기했어요. 1억이라니.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저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어머님, 저 모을 만큼 꽤 모았어요.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은 번듯하게 하지. 모을 만큼 꽤 모은 게 다들 기준이 다르니까.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제 나이에 맞게 제 능력으로 모을 만큼 충분히 모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끝까지 예의를 차리면서도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참다 못해 손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그리곤 단호한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건 너무 심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모는 눈을 치켜뜨며 바로 받아쳤어요. 내가 뭘 현실을 말한 건데. 어이구, 벌써부터 와이프 감싸는 거니? 그 말에 남자친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했어요. 시모의 말보다 더 아팠던 건 늘 그렇게 참아온 것 같은 남자친구의 표정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바라봤어요. 저는 웃으며 상황을 정리했지만 저는 속으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혼 시모에게만 다 맞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모와의 첫 식사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며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기분 많이 나빴지? 괜찮아. 부모님이시잖아. 당연히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 그래도 아까 오빠가 나서줘서 고마웠어.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래 좀 말이 세. 근데 진심은 나쁜 분 아니야. 조금만 이해해줘. 괜찮아. 나도 다 이해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피로감이 번졌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내 편에 서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빠, 앞으로 결혼식 관련된 일은 우리 둘이 잘 맞춰서 하자. 부모님 마음은 천천히 얻으면 되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대화를 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시모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결혼식 관련해서 계속 관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심지어 회의 직전까지도 시모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무언가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일이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웨딩홀부터 예물, 신혼집 명의까지 모든 걸 간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여유롭게 대처하며 시모에게 끌려가지 않고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이나 한번 먹자는 말에 약속을 잡았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그 다정한 표정은 금세 목적이 드러났죠. 민지야, 근데 우리 예단은 안 하기로 했지만 금은방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니? 어머님, 저희 서로 부담되지 않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양가 다 간소하게 하자는 걸로요. 제가 말을 마치자 시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유,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그 말 한마디에 식탁위 공기가 뚝 끊긴 듯 했어요. 옆에서 남자친구조차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결혼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속 없는 거 딱 싫어해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불편한 기색이 분명했죠.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은 체면 차리기 바쁜 사람이구나. 식사가 끝나고 우리 세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모는 손을 흔들며 말했죠. 조심히 가라. 다음엔 우리 집 쪽으로 와서 밥 먹자. 저는 짧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어요. 차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고 창밖만 바라보던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까 엄마 말 기분 나빴지? 아니, 뭐 괜찮아.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겠지. 근데 아까 오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빠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꼭 쥔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러지? 내가 중간에서 정리할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응, 알겠어. 오빠가 중간에서 힘들겠네. 근데 어찌됐든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좋겠어. 우리 일은 우리끼리 얘기하자. 저는 남자친구의 내가 중간에서 정리할게 라는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동안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잘 정리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퇴근길 버스 안, 핸드폰이 진동을 울리길래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시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예, 우리 집안 예단은 이 정도면 되겠다. 그 밑엔 엑셀처럼 정리된 첨부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예단 견적표였죠. 세세하게 항목이 나열돼 있었어요. 대충 한만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그 파일을 봤어요. 설마 장난이겠지 싶었지만 곧바로 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 정도는 요즘 다 하더라.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맞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버스 안 창밖 풍경은 평화로웠는데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중간에서 정리했다던 남자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 문자를 그렇게 무시하려다가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어머님,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이미 오빠랑 다 얘기를 끝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담아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몇 초 뒤 바로 답장이 도착했어요. 아유, 없는 집이라 그러는 거니? 안 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집 며느리로 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없는 집이라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싸움이 될 게 뻔했기에 핸드폰을 잠시 내려놨어요. 억지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까 너한테 연락할 거라고 하던데? 오빠, 중간에서 다 정리한다며. 이게 뭐야? 어머님이 나한테 예단 견적표 보냈고 내가 우리 예단 안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집 보고 없는 집이라 그러셨어. 우리 엄마 원래 표현이 좀 거칠어. 그냥 흘려들어. 그런 뜻 아니야. 오빠, 난 어머님한테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저버리게 만들어. 우리 집 보고 없는 집이라니. 그건 선 넘은 거 아니야?
알지. 나도 알아. 내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민지야. 나 진짜 계속 어머님 이런 식이면 더 이상은 못 참아? 정말 미안해.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한 번만 참아주라. 진짜. 저는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만 결국 엄마 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읽음 표시가 남은 톡창이 계속 눈에 밟혔죠.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어요. 이 결혼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걸까? 시모의 말도 상처였지만 정작 더 화가 난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정리한다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했네? 그는 약속했던 중간에서 정리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죠.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약속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사랑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 냉정했어요. 시모는 예단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름 양보한다는 말투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민지야, 내가 보낸 예단이 다 부담스러우면 명품백 하나만 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냥 넘기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리고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번 한 번만 맞춰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시모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특유의 향과 조명이 눈부시게 번졌어요. 시모는 망설임 하나 없이 특정 브랜드 매장으로 곧장 들어갔죠.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둔 듯한 발걸음이었어요. 여기가 제일 낫더라. 작년에 유럽 갔을 때 봤는데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네, 어머님 마음에 드는 브랜드로 하세요. 이 가방도 이쁘지 않니? 그러면서 자신이 들고 온 핸드백을 자랑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가방도 작년에 유럽 갔다가 여기 브랜드에서 산 거야. 그때 환율이 안 좋아서 좀 손해봤다니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뒤따랐어요. 직원도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죠. 매장 안에서 시모는 신난 듯 빠른 걸음으로 진열대를 오가며 가방을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각도를 바꾸며 물었죠. 이 색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아니면 이게 낫나? 두 개 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분위기에는 어떤 색이든 예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 대답을 들으려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가장 비싼 라인의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어머, 이게 딱이다. 이걸로 할게.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결제해드릴게요. 네,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옆에서 툭 던지듯 말했어요. 어머, 할부야? 여기서 없어 보이게 할부라니. 직원의 시선이 살짝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혜택 받는 게 있어서 할부로 결제해야 돼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시모는 옆에서 괜히 민망한 듯 굴었어요. 그렇게 결제가 끝나고 직원이 포장을 하는 동안 시모는 방금 산 새 가방이 마음에 드는지 잔뜩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자신의 기존 가방을 옆 의자에 내려두었어요. 그때 직원이 시모의 가방을 힐끗 보더니 부드럽게 말을 걸었죠. 어머, 고객님,
이라인은 예전 제품이라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요. 혹시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세요? 순간 시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작년에 유럽에 가서 산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작년에요? 작년에 나온 라인이 아닌데. 아, 작년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고객님. 요즘 워낙 유사 제품이 많아서요. 진품 고객분들이 종종 확인 맡으러 오시거든요.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순간 시모의 손이 가방끈을 움켜쥐더니 미묘하게 굳었죠.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저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터져나올 것 같은 웃음을 억지로 참았어요.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빛이 눈에 띄게 하얘졌어요. 가만히 직원이 포장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괜히 자신의 가방을 품에 끌어안고는 급하게 말했죠. 포장 좀 빨리 해주세요. 급해서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싸늘했어요. 잠시 후 매장을 나오자마자 시모가 불쾌하다는 듯 말을 쏟아냈어요. 저기도 이제 못 가겠네. 네? 왜요? 아니, 직원 교육이 엉망이야. 손님한테 쓸데없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의가 없어 진짜.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 아닐까요? 요즘 유사 제품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손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괜히 기분 상했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눈치챘거든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가방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요. 차 안에서도 시모는 계속 자기 합리화를 늘어놨지만 저는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짜야. 이 가방 작년에 친구랑 유럽 갔을 때 산 거라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 사준 가방은 잘 들게. 고마워. 네, 어머님. 하지만 그렇게 진품이라고 우기던 가방이었지만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그 가방을 다시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모의 허세는 가짜 가방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있다는 걸요.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죠. 너한테 백 선물 받았으니 내가 밥 한번 살게. 그 말에 잠시 놀랐어요. 그런 제안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했죠. 이제라도 관계를 풀고 싶은 걸까? 괜히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님. 같이 식사하면 좋죠. 시간 맞춰 갈게요. 내가 자주 가는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 이런 데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예약도 힘들어. 나도 겨우 잡았다니까. 어머님 덕분에 좋은 곳 가보네요. 감사합니다. 시모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한동안 레스토랑 자랑을 늘어놨어요. 메뉴, 셰프, 예약대기 명단까지 줄줄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시모가 예약했다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입구부터 목소리에 힘을 주더니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죠. 예약한 김 여사예요. 창가 자리 부탁드렸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하자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내가 여기 자주 와서 알거든. 창가 뷰가 너무 좋아. 지난번엔 다른 손님들이랑 왔었는데 다들 만족해했지. 아, 네, 정말 좋네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시모는 계속해서 여긴 예약하기 어려워서 아무나 못 와요. 셰프가 해외 호텔 출신이라 수준이 달라 같은 말을 이어갔어요. 테이블에 앉아서도 주변을 살피며 일부러 큰 목소리로 주문을 했죠. 오늘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여긴 소스가 정말 훌륭해. 한번 먹어봐.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자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지 너는 이런 데 와보긴 했니? 평범한 직장인은 이런 데 오기 힘들지? 아니요. 가끔 회사 행사로 올 때 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라 다들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썹을 살짝 식혀세우더니 말을 던졌어요. 아, 그럼 네가 돈 내는 자리는 아니겠네? 남자친구는 순간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을 따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냥 밥 먹어요. 분위기 좋네요. 아니 왜?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시모의 말 끝에는 특유의 의미 없는 위로가 붙었어요. 그래서 남편 직업이 든든해야지. 그래야 여자도 편하게 살지. 민지는 좋겠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유지했어요. 네, 맞아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쳤고 시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어요.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제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모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느닷없이 말했어요. 어머,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어떡하니? 그 말투에는 당황보다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곁눈질로 쳐다봤죠.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어색하게 멈춰섰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머뭇거렸어요. 그 찰나의 정적을 시모는 놓치지 않았죠. 아유, 어쩌지? 차에 갔다 와야 되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이죠.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카드를 받아들었고 시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제가 끝나자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거든요. 잠시만요. 지배인님께서 인사드린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시모는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직접 다가와 저에게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객님. 이번에도 만족스러우셨죠? 저에게 인사를 하는 지배인의 모습에 시모는 순간 멈춰서더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네, 음식이 늘 좋네요. 직원분들도 세심하시고요. 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달 VIP 초대 행사에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초청장은 이번 주 안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시모의 손이 움찔하더니 가방끈을 3개 움켜쥐었어요. VIP 고객? 시모의 목소리는 너무 놀란 나머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옆에서 오빠가 분위기를 수습하듯 급히 말했죠. 어머니, 계산 다 됐으니까 우리 나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자주 와서 그런가 봐요. 가끔 제가 접대할 때요. 회사 거래처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 시모는 말없이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단지 미묘한 긴장만이 흘렀죠. 결국 저희 3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식당을 나섰어요. 민지야, 잘 먹었다.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 네, 기대할게요, 어머니. 그 일이 있은 후 시모는 한동안 저에게 연락하는 것이 잠잠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과일 선물 들어온 게 있는데 좀 가져가라. 혼자 먹기 많아. 네, 어머님.
시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이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시모 집을 찾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시모가 문을 열며 반갑게 웃어 보였어요. 왔니? 저녁은 먹었니? 아, 퇴근하고 바로 와서 아직 못 먹었어요. 아, 그래. 그럼 이리 와서 밥이나 먹자. 마침 찌개도 새로 했어.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어딘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는 식탁으로 향했는데 식탁 위엔 낯선 서류가 놓여 있었죠. 무심코 눈길이 그 종이로 향했는데 거기엔 압류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이름란엔 분명히 시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시모에게 빚이 있었던 건가? 하지만 시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여닫으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거 푹 익은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야. 얼른 앉아라. 그리고는 제가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자 시모가 갑자기 국자를 떨어뜨리며 다급히 외쳤어요. 그거 오래된 거야. 시모의 큰 소리에 놀란 저는 그대로 서 있었고, 시모는 허둥지둥 다가와 식탁 위의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했어요. 그냥 옛날에 친구 보증 잘못 써서 받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시모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모를 바라봤어요. 그때 제 시선이 식탁 위로 향했어요. 아직 뜯지도 않은 독촉장 봉투가 2-3개쯤 더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연체 통보라는 글씨가 찍힌 등기우편이 무더기로 놓여 있었어요.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시모가 자랑하던 고급백 해외여행, 우리 집 체면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의 허세, 거짓된 이미지였다는 게 명확해졌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시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허세에 갇힌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는 시모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요즘 세상에 얼마나 험하니.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사람을 겁주더라니까. 이미 다 정리한 거야.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별거 아니라는 듯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지만 시모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금세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시모를 바라봤어요. 부엌 불빛 아래서 시모의 얼굴엔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 보였고, 손가락 끝엔 불안감에 손톱을 뜯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동안 과하게 꾸미고 남 앞에서만 허세 부리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오빠는 알고 있어요? 시모는 제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끝에 짙은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시모의 집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시모가 보여왔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비싼 식당을 골라다니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통장 잔고를 묻던 그 말과 행동들. 처음엔 다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리 보였어요. 시모는 단순히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었어요. 빚더미 위에서도 체면 하나로 버티며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 모든 과장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시모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아들의 결혼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만든 허세 속에서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시모의 허세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인생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 관계를 더 끌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모를 찾아가 정리하기로 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서자 시모의 익숙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그 특유의 짙은 향은 마치 시모의 허세처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시모는 어김없이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웬일로 왔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시모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설마 저번에 서류 본 것 가지고 아직도 그러는 거니? 아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그러지는 않죠. 너? 내가 며느리로 받아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나는 통장에 1억 정도는 있는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는 통장에 100만 원은 있니? 지금 장난하세요? 뭐? 시모의 말투는 처음 만났을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을 시험하듯 깔보는 듯한 그 어조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 10억 있는데요? 어머니 통장은요? 순간 시모는 제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지 피식 웃었어요. 뭐? 10억? 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니? 그게 진짜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그럼 어머님, 지금 바로 꿇으셔야겠네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꺼내 저의 은행 화면을 보여줬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힌 잔액을 본 순간 시모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눈동자가 도저히 못 볼 것을 본 듯한 눈빛으로 흔들렸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정말 10억?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더니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었어요. 10억이라니 말도 안 돼.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토록 자존심 세고 오만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체면도 허세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통쾌함보다는 어쩐지 서글픈 현실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자친구가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죠.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이미 늦었어.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거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어요. 남자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었어요. 얘야,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되돌릴 이유는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복선 기분이 아니라 드디어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해방감이었죠. 그동안 제가 참았던 건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시모가 생각했던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25살. 또래들이 겨우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부터 저는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수없이 실패하고 부딪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지금은 직원이 수십 명인 IT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매년 제휴처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위치나 돈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에게조차 말했죠.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 그건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제 능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치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죠. 그건 제가 진심으로 믿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급차를 사지 않았고 늘 타던 중형차를 그대로 몰았어요. 옷도 비싼 브랜드보다 깔끔하고 단정할 걸 선택했죠. 그런 선택은 제 돈을 숨기려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을 먼저 봐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가난한 여자로 단정지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겠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알아야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정리였어요. 이제 저는 그 어떤 편견에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며칠 뒤 시모이의 얘기를 멀리서 소문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것을요. 그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시모는 결국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함이라기보단 허무함에 가까웠어요. 그렇게까지 자신을 포장하던 사람이 결국 그 허세에 스스로 무너진 거니까요. 사람들에게 체면 좋은 집안이라 불리던 그 이름은 이제 단 하루 만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와 반대로 고요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죠. 이건 결혼 실패가 아니라 해방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위로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잠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 회사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직원들도 저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거든요. 그때 다짐했어요.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시간조차 주지 않을 거야. 저는 파혼한 것을 손실이 본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남겼어요.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이 고마웠어요.